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붙어야 불이 되는 소울메이트 만나려면 하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자, 놓여 있는 그 사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볼 때, 운명을 살필 때 봄의 타입, 여름의 타입, 가을의 타입, 겨울의 타입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상징별로 내가 마음이 간다, 또 왠지 끌린다 하는 그림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작 카드를 선택한 분들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는 그 상황으로 볼 때, 이 초록색 또 공작의 상황을 우리가 목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의미죠. 나무는 성장, 발전해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타입을 선택한 분들의 그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어떤 스킬 같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긍정적이냐 하면 어떤 사소한 만남이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이 내 촉에 느껴지거나 내가 접하게 되면 그것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작 타입의 그 정말로 불이 붙을 정도로 그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어떤 길이라고 하면 이미 운명적으로 그런 시나리오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짝을 만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뭐 외모를 따듬는다든지 자기 자신을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목의 속성을 가진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우연이라든지 어떤 상황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운수처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주로 어떤 장소적인 거, 또 시기, 타로 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시기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목의 타입을 선택한 분들의 대체적인 그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봄 아니면 여름에 걸쳐서 아주 나무가 왕성해지고 발산하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계절의 배경에는 그런 그 인맥을 형성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내가 나 혼자만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다른 타인들을 만나는 대로 내 자신을 오픈을 시켜 나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모임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으로 내가 나간다면 그 속에서 이미 내가 점찍은 내 마음에 드는 그 소울메이트를 만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뭐 집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미 나는 뭐 짝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그런 게 갖춰졌는데 뭐 새삼스럽게 무슨 소울메이트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꼭 자기 짝이나 뭐 연인 이런 것은 아니죠. 좋은 삶의 동반자, 친구 개념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정말 마음 맞는 그 동업자, 이런 것도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그 범주에 넣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나라는 사람은 그 내 운명 속에 그러한 대상이 들어오거나 만나기 수월한 상황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또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만난다기보다도 접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목의 타입들의 대체적인 어떤 사람의 접선하는 그런 방향은 좀 수월하다. 다른 여타의 어떤 그 원소의 속성보다는 수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사소한 뭐 저 사람 뭐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친구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 정도인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을 잘 열고 잘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차츰차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갈 확률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내가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어떤 그런 것은 노력도 하겠지만 그 운명적인 기운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목의 성질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해서 자기 감정을 팍 날카롭게 세우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감정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주 온난한 봄날 기운과 같아. 따뜻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간미가 넘친다. 그러니 남하고 감정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각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 사람은 어쨌든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가까워졌다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용어가 있죠. 밥 먹자. 그래요. 밥을 먹어야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정이 돈독해지거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 한잔도 하기가 싫죠. 괜히 할 말도 없고. 근데 이 목의 타입에 있는 분들은 꼭 그 별자리에 황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먹는 걸 좋아합니다. 먹는 데서 미식가들이 많다는 얘기죠. 먹는 데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릴렉스하고, 또 프랑스 사람들처럼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겸해 사는 이런 것을 좀 즐기거나 좋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맛있는 음식을 잘하는 장소도 많이 할 뿐더러 또 그런 곳에 가서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정을 나누는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죠. 요즘 추세가 또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자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특징은 주로 디저트처럼 단맛이 많이 배어 나오는 음식을 좋아한다. 뭐 달고 시고 이런 맛을 좋아한다. 단맛, 신맛. 무조건 신맛만 가는 게 아니라 단맛 속에서 신맛이 조금 상큼하게 배어 나오는 그 정도의 맛. 특히나 또 단맛을 즐긴다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단맛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단맛의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어머니가 아기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해줄 때라든지 이렇게 보면 주로 간을 맞추는 것이 단맛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 단맛은 바로 이꼬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 오컬트 서양 마법에서도 이 단맛은 바로 사랑의 묘학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단맛을 많이 즐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음식 속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 유대감을 느끼는 그런 걸 많이 좋아한다. 서로 또 그렇게 맞춰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목의 성격의 사람들은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마음도 잘 터놓지만 또 함께 먹거리를 찾아서 좀 더 인생을 달달한 의미로 느끼기 위해서 그러한 음식을 하는 곳으로 가서 회동하거나 함께 지내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만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특별히 노력하고 머리 짜내고 막 하지 않더라도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짝사랑하는 이런 문제가 사람에 따라서 좀 있었죠. 근데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오픈된 세상이라 내 혼자 소갈이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그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 그런 경우에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모계 타입들은 그러한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인식하고 함께 지낸다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서로 손뼉을 마주치고 즐거워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태초에 우주의 숨소리가 들숨날숨 하면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로 호흡이 잘 맞다 이렇게 봅니다. 호흡이 잘 맞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숨을 내쉬고 들어가고 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대화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어떤 자체가 같은 성격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천생연분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함께 동업하는 분이라면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다, 손발이 잘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공작을 선택한 목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라면 함께 지내는 어떤 인연과의 결론도 아주 좋습니다. 이 목의 성격은 성장 발전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애기들이나 우리가 볼 때 여름 식물을 보면요, 순이 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식물을 보면 하룻밤 사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간관계 모든 것에는 발전적인 요소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 10년 동안에 이루어놓은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이 좀 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선택한 분들과 또 나와 함께 소울메이트로 만났던 그 인연들은 나중에는 우리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웰빙 라이프, 지구까지 글로벌하게 지구와 이 세상을 정말로 녹색 지대로 만드는 그런 웰빙 문화권의 선두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대체적으로 삶에 큰 고난 없이 마무리를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공작 카드를 선택한 분들의 스프레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비를 선택하신 분들의 운명적인 만남,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을 해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색상적인 면으로 보면 붉은색이죠. 자, 나비를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가 볼 때 주로 불로 표현을 합니다. 뭐 불나방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요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여름. 아무래도 뜨거운 것은 확산하고 발산하는 이런 매력이 있죠. 꽃이 피듯이. 자, 어쨌든 화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의 소울메이트를 찾는 어떤 그런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은 특히나 매사에 좀 바쁘거나 열정적이라는 거죠. 내 삶 자체도 바쁘게 돌아가는 어떤 사이클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속도라든지, 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말의 속도라든지, 누구나 다 그런 각자의 속도라는 게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속도 RPM이 좀 게이지가 높다, 좀 획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일단 불은 한번 붙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발산되는 근본적인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집에서 조용히 틀어박혀 있을까요? 아니면 막 바깥으로 외향적으로 막 활동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 뒤에 문제죠. 바깥으로 발산하고 확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즉 말하자면 나라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바쁘게 있다, 또 아니면 아주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는 직장의 한 일원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죠. 한가한 한가한 삶은 내가 꿈꾸는 어떤 그런 휴가적인 일이고, 내 일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쁜 것과 한가한 것, 어느 것이 행복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가하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쁘게 돌아가는 데서 행복을 순간순간 짧게나마 캐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옳다고 봅니다. 사람이 한가하면 우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잡념이 들고. 그리고 이 한가한 것은 그다지 권할 만한 어떤 속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하는 데는 그 속도전이 뒷받침이 되는 게 있죠. 어쨌든 붙어야 불이 되는 소울메이트를, 이 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일을 하면서 일 가운데서 일을 함께 하는 어떤 대상과 함께 그런 썸씽이 생긴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인연을 만난다, 이렇게도 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 만남이 짧기는 하지만 극히 짧은 순간에 초를 다투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소울메이트를 알아본다 하는 게 나의 촉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 속성이 언제가 제일 좋으냐, 그 시기를 본다면 아무래도 여름이죠. 여름이고, 계절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장소적인 어떤 그런 제약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추운 지방보다도 따뜻한 동남아 쪽이나 따뜻한 지방, 우리나라에서도 남쪽 제주도라든지 이런 따뜻한 장소에서 나의 소울메이트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목전이라기보다도 뭐 여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휴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빠르겠죠. 어쨌든 그 시기가 가장 호재다. 지금까지 내가
솔로로 그냥 좀 외롭게 지냈다. 또 아니면 내가 나와 함께 지낼 친구를 아직 뭐 정한 바가 없다. 나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여름 휴가 때 특히나 서늘한 산 쪽보다는 탁 트여 있는 따뜻한 곳, 태양의 광선을 아주 뜨겁게 받는 장소, 그런 곳으로 가면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죠. 특히나 저녁 시간대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클럽 같은 데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장소 같으면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날 확률이 더 상승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서 잠깐 스치듯이 만나도 우리는 금방 관계가 뜨거워지죠. 서로 알아봤다 하는 게 확신이 들면 뭐 어제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아주 뜨겁게 가까워진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런 것을 서로의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을 빨리빨리 오픈해서 파악을 해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운명적으로 나는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이 수학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불의 타입을 선택한 분들이 나는 뭐 별로 바쁘지도 않고 한가한데 뭐 그렇게 어떻단 말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거의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한가해서는 이 불의 타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만들든 뭐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 바쁘게 돌아가는 데서 그러한 원하는 사람과 조우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만난다고 하면 내 일상이 워낙 바쁘니까 시간이 없죠. 뭐 느긋하게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콩이야 파치야 할 시간이 없죠. 속전속결하는 걸로 가죠. 속전속결 한다고 하지만 사람 관계가 속전속결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그 만남은 계속 그 사람과 뭐 티격태격 하면서 함께 수레바퀴 살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러한 것을 함께 공유한다고 할 때 이미 행운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 불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빨리 한 공간에서 지내야 되겠죠. 뭐 결혼을 전제로 해서 빨리 그게 일이 진행된다면 더없이 좋은 관계죠. 어쨌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게 됩니까? 주로 가정에서 출발을 하죠. 내가 사는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서 내가 해먹는 또는 받아먹는 어떤 그런 음식, 이런 것이 에너지 원천이 돼서 더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게 되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타입의 분들은 서로가 인식을 한다면 빨리 함께 동거를 하느냐, 결혼을 하느냐, 합치느냐, 언제 합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 언제 뭐를 해가지고 뭐 날을 잡고 실을 잡고 이렇게 해서 뭐 언제 내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커플들은 아니라는 거죠. 또 막 서로 각자의 팔을 흔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속전속결해서 빨리 만나서 빨리 정이 들고 또 빨리 가정을 꾸리는 거. 자, 그러면 나는 이미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족도 있고 뭐 내 파트너도 있고 있는데 무슨 속전속결할 게 뭐 있느냐 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내가 마음을 터놓고 내 어떤 이런 모든 것을 허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소울
상대가 소울메이트라고 한다면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한 사람은 굳이 부부관계, 연인관계가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혼자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면 회계를 맡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더 없는 소울메이트가 되겠죠. 그런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로 불의 커플들은 커플이 된다고 하면 같이 불의 속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집에서 요리를 같이 해먹는 이런 데서 그 유지가 서로가 잘 됩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음식도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먹는 것은 나의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될 뿐더러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솔로로 있을 때 좀 성격은 급한데 왜 바싹 마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커플들이라면 함께 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잘 먹으니까. 그리고 잘 먹는 만큼 서로가 이루어가는 것도 빠르다 하는 겁니다. 이 불의 속성이 하나 좋은 게요. 어떤 계획을 세우면 바로 확산이 됩니다. 돈을 벌면 금방금방 표가 나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즐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아주 좋아한다. 기름진 음식은 고기만한 게 없죠. 어쨌든 그런 음식에 대해서도 좀 이 판이 좀 크다 하는 거죠.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하니까 뭐 주변의 사람들도 다 즐거워하게 되는,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원더풀 라이프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면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여리고 또 약한 부분도 있다. 불의 타입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근원은 순수합니다. 때로는 욕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막 말로서 이렇게 막 지적하고 막 바른 말 하고 전곡을 찌르고 이렇게 하는 면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정이 많아가지고 그 감정이입이 잘 돼가지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런 순수한 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면은 우리 영혼에게도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 타입의 분들은 종교에 기여한다면 좀 더 자기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교가 없는 분이라면 제가 종교 선전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닌데 신앙을 가진다면 좀 더 내 영혼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옵니다. 종교에 기여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미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에 좀 더 깊이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좀 더 노력하시면 인생에 더 넓고 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불의 타입의 분들은 짝을 만나기 전에는 뭐 별로 존재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죠.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성냥개피, 그 가냘픈 성냥개피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다 태우죠, 다. 그래서 이 성장 발전이 불의 속성은 상당히 빠르고 또 뭔가 이룩해 놓은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시기심이 불러일으킬 정도로 막 나타난다. 잘 사는 거지. 좋은 옷 입고, 좋은 치장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렇게 막 계속 놀랄 정도로 발전해 나간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형적인 면은 그렇다. 그런데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이 어린애기와도 같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갈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이런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반면에 또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갈구하는 게 있죠. 그런 속성을 여실히 갖고 있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을 갈구하는 것은 뭐냐? 좀 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가 짝을 만났을 때 그것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을 때 좀 시시껄렁하게 껌 좀 씹고 살던 사람들이 어떤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철이 들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고매해진다. 그 스토리를, 꼭 영화 같은 스토리를 이 불의 속성들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누군가가 정답은 내릴 수 없지만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두 사람이 만나서 지내면서 두 사람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무엇이냐? 종교에 기여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각자의 자기 개발, 이런 것을 부단히 해서 고매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의 꽃이 꽃 피우는 것입니다. 불은 금방 확산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지만 금방 사그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제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의 속성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파트너를 만났다 하면 이별도 쉽게 잘 합니다. 그러한 것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 속성답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음양의 조화처럼 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 불의 짝을 만났다 하면 이루는 것도 빠르고 또 그 관계가 아주 꽃 피우는 것은 인격체로 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체가 된다.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 사회가 지금 방전을 부추기고 막 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불식하고 모범적으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향기를 은근히 풍기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성과 경험과 이런 것을 조화롭게 잘 갖추었을 때 주변에게 은근한 향기를 풍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물의 속성을 선택하신 분들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과정을 스프레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의 속성을 그대로 본받은 분들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그 여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물은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과도 같은 거죠. 그 혈액은 바로 우리의 감정의 어떤 부분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또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이 호수처럼 잔잔하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물에 표현을 많이 합니다. 화가 나든지 막 이러면 파도치는 그 무서운 물결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격정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주 무서운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게 물의 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절로 볼 때 겨울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겨울에는 눈도 오고 또 얼음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물은 원래 느낌이 차갑죠. 차가우니까 누구나 그 찬물에 발 담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이나 발을 담궜을 때 그 물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그 다음 단계를 못하죠. 발을 빼버리게 되죠. 자, 반면에 이 물이라는 그 속성은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미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물의 속성을 닮은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울메이트를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물을 위에서 부으면 많은 물이 확 내려가면 물이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물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점 찍은 어떤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 경우라면 치마만 들어오면 다 괜찮다. 또 여성의 경우라면 넥타이만 매면 다 괜찮은 믿음직한 남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보죠. 오죽하면 우리가 감정 대립에도 칼로 물베기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의 속성은 뭔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온도 변화가 생기면 고체가 됐다가 또 액체가 됐다가 또 기체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의 속성을 닮은 분들은 이런 면이 있죠.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 사람과 지내긴 한데 또 다른 대상하고도 또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꾼이다, 아니면 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물의 속성을 선택한 사람과 또 짝맺기가 쉽죠. 물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 우리가 사상 검사하고 물 마시지는 않죠. 그냥 밑에 물이나 위에 물이나 뒤섞이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쉬운데, 특히나 쉬운데 내가 아직 나는 그런 소울메이트를 못 만나 봤는데 그 만나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그 시간대는 주로 밤 시간대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자, 카드에서 예시하는 메시지로 보면 그림자, 영어로 섀도우가 나옵니다. 섀도우. 유명한 재즈 음악 중에서 섀도우 오브 스마일이라는 게 있죠.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으면 그게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늘져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을 명확하게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지 나빠서 웃는지. 자, 그렇게 상대도 그러한 식으로 다가오니까 그 그림자라는 것은 낮에는 그 실체가 보이지 않죠. 햇살이 강렬하니까. 그렇지만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그 존재가 나보다 크게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시점도 본다면 물의 기운이 왕성한 겨울 시점, 또는 시간대로 볼 때는 주로 밤 시간. 밤 시간대가 요즘 우리는 경계가 없죠. 오히려 발산하고 뭔가 확 터뜨리고 싶고 막 벗어나고 싶고 이런 거를 내지를 때가 주로 밤 시간대죠. 그래서 밤에는 어둠이 어느 정도 칠해주기 때문에 내 모습도 커버가 될 뿐더러 우리가 좀 감춰진 어떤 그런 내면의 그런 걸 스스럼 없이 내놓기도 하는 시간대가 밤 시간이죠. 그래서 내 자신에 숨겨졌던 어떤
그 야수와 같은 그런 그 마인드를 여지없이 내놓을 수 있을 때가 밤 시간대다. 그러니까 밤 시간이 그 헌팅 타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헌팅이라는 것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그런 헌팅의 개념으로 게임과 같은 게임에 임하는 게이머의 마음으로 그 나의 소울메이트를 찾기 시작한다, 찾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찾으면 뭐 어쩔 건데 하는데 찾으면 또 묘하게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늘로 되는지 그 사람이 나의 그늘이 되는지 제3자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모른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도 독신처럼 행동을 한다. 우리가 좋게 표현을 하면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좀 외로워 보이죠. 그 차도녀, 차도남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 실생활로 가보면 막강한 그 사람에게 행사를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기를 뒤에서 서포트해 주거나 비호하는 세력이 크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볼 때 어떤 큰 컴퍼니 같은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 뭐 잘하면 뭐 공무원 동석이나 하겠지 했는데 알아보니까 안 그렇더라. 굉장한 단체에 하는 역할이 있더라. 큰 역할이 있더라 이렇게 봅니다. 초두에 얘기했다시피 물의 속성은 아주 대단한 에너지가 이렇게 감춰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 있다 이거죠. 그 내면이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청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배경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비교적 이 물의 속성들은 좀 냉정합니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죠.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좀 그 사람에게 무관심한 척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매력을 풍깁니다. 풍겨서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조류의 기운도 갖고 있다. 물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상대의 감정 우리가 저 타로 카드 절제 카드를 보면 물과 물을 뒤섞는 그 바리스타와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상대의 감정, 나의 감정을 이렇게 어레이지하는 그런 카드가 있죠. 감정 조절을 잘 한다. 내 감정은 이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새 나는 내 잔에 있는 물이 내 감정의 그 온도가 차갑다, 냉랭한데 그 사람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감정이 뒤섞이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 커플들은 피지컬하다. 그렇게 봅니다. 원초적인 그런 욕망 이런 게 꿈틀거리는 타입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커플들은 만나면 주로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이렇게 변화는 어떤 그런 게 변화가 좀 많이 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적인 변화도 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뭐 여기서 뭐 범일동에서 또 가까운 뭐 서면 이런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도를 넘거나 또 바다를 건너거나 이런 식의 변화가 환경적인 변화가 무상하다고 합니다. 또 이 물의 타입들은 국제적인 결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만약에 만나서 지낸다면 행동 반경이 글로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뭐 글로벌하든 자기 능력대로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이 커플에는 물의 속성을 닮은 커플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칼로 딱 자른다고 잘라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착하는 이 마음이 대단하다. 집착한다. 한번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을 걸면 어지간해서 안 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끊으려고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하다 보면 뭐가 안 맞으면
헤어지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그 헤어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 상대를, 이게 물의 속성은 뭡니까? 가슴 속 깊이 젖어들어. 나의 분위기를 다 가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질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그 흔적을, 그 사람의 그 문신 자국 같은 걸 지워보려고 레이저로 지지직 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 얘기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네 마음에 집착하는 것만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많이 집착을 하면 운명이 그것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집착한 만큼 마음에 생채기가 남는 거죠. 특히나 사람에게 대한 집착, 내 자식에 대한 집착, 내가 소속된 어떤 것의 단체에 대한 집착, 이 착이 다른 어떤 여타의 무엇보다도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말라버리거나 질린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런 집착하는 마음의 강도를 좀 흔들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타인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그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타로 카드에 보면 탑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탑이 무너져서 그 남녀가 티쳐 나와서 탑에서 떨어지는 게 나오는 카드가 있죠. 그 탑 카드와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격정적인 동료를 깔아앉히고 집착에서 내가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스프레드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덜에 핀 잡초고 저기 굴러온 돌이다. 돌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박혀있는 돌을 내가 떼굴떼굴 굴러와서 탁 때려서 뽑아버리려고 한다. 그런 도발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잠자는 호수에 내가 돌을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뒷감당을 잘해주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들판에 있는 뽑아버리고 싶은 귀찮은 자풀이긴 한데, 장미에 비한다면 고상한 장미도 그냥 울타리에 이렇게 지렁지렁 있는 붉은 장미가 아니고 크림색, 노랑 장미, 뭐 또 아주 고상한 그런 핑크색, 흰 장미, 또 이런 것은 그 훈풍의 그 장미 향이 대단하죠. 장미는 아주 우아한 꽃입니다. 그런데 그 덜풀이, 내가 덜풀 같은 존재라고 했죠. 그 덜풀이 장미꽃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덜풀의 본질은 약초라는 것입니다. 약초와도 같은 그런 치유의 성분이 있는 덜풀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 내면에 집착이라는 덩어리만 삭제한다면 산삼 못지않은 그런 치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덜풀이 나 자신이다. 내 내면의 세계에는 그러한 것을 다 덮어주고 포용하고 할 수 있는 넓은 그 약초와 같은 아량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 잘 다룬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런 소울메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큰 대성적인 일을 해야 될 명제가 있는 게 물의 속성을 가진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물의 속성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황금사과를 선택하신 분들의 그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과정을 스프레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금사과를 선택하신 분들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입안이 상큼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사과는 우리 의식 속에 사과라고 하면 황금색은 잘 없죠. 이 굳이 황금색으로 이 사과를 표현한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표현할 때 그 금의 계절, 즉 말해서 가을을 얘기합니다. 사과가 늦가을에 많이 나죠. 초겨울에는 사과가 단맛이 많이 깃들 때죠. 그래서 이 사과의 상징은 결실을 나타냅니다. 결실.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실만 가지는 경우는 없죠. 고진감래라고 해서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선택한 그 소울메이트,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짝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데는 그 과정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그 상징을 보면 그 선악과의 상징이 사과죠. 그 또 유혹의 상징이 사과일 수도 있고, 그 사과의 비교가 많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하려면 제 지적인 능력으로는 그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그런 그 결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연의 선물. 지난 봄부터 심어가지고 여름 뜨거운 볕에 내가 경작하고 가꾸고 해서 가을에 멋지게 탐스럽게 열매가 열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황금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비유가 은유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 이 황금사과는 금의 속성입니다. 금은 우리가 말할 때 돈과도 물질적인 돈, 부의 상징, 웰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금의 그 성분을 가진 분들은 소울메이트를 어떻게 만나는가,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이 언제 나타날 건가 하고 그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나라는 사람의 그 마인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금의 속성은 뭔가 확실하죠. 눈앞에 탁 보이는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한 증거,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봐라.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데 어떻고 그거를 청사진으로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보여줘봐라 하면 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황금사과를 선택한 분들의 그 소울메이트를 고르는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 뭐냐면 확실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단편적인 거, 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잘생긴 얼굴, 또 잘생긴 사람, 이 잘생겼다 하는 그 기준 하나만 들면 인격적인 것도 좀 안 좋아도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거하고는 또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일단 그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열린다. 이렇게 보죠. 제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은 거 다 필요 없다. 그만큼 나는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게 보장이 돼야 내 마음이 열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이 세상에는 갖춘 사람이 많을까요? 못 갖춘 사람이 많을까요? 절대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이라면 못 갖춘 사람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다 결혼을 해서 자충우돌하면서 두 사람이서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원동력도 없고
책임감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모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부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부 금슬이 좋습니다. 또 홀로 유산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성가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황금사과를 선택한 타입들은 이 금의 속성대로 기호가 까다롭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동요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돼서 내가 평점을 내리는 거죠. 아, 이거 몇 점?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커트라인이 있는 거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게 잘 통할까요? 그렇지만 내 타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못 만나는 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소울메이트,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사람은 나의 어떤 그런 걸렁망 속에서 걸러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준다. 그래서 한 번 주면 어때요? 대신에 변치 않는다 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어지간히 나를 실망시키더라도 내가 그것을 한 번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는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굳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내가 그 커트라인을 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근데 그것은 내가 내 마음 상태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데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나만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가든지 지내든지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오기가 쉬우냐, 언제 올 수 있나, 이걸 또 물어볼 수도 있죠.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결실의 계절은 아무래도 아직은 좀 요원하죠.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 한 템포가 지나고 이 뜨거운 열기가 본격적으로 용광로처럼 온 세상을 달구고 나서 그 열기가 식을 무렵 어떤 편안한 장소에서 그 사람과 마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황금사과 타입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정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소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속된 말로 소개팅으로 만난다 하지만 그 소개팅이 그냥 소개팅이 아니죠. 그쪽 상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나한테 인풋이 됐을 때 내가 그걸 걸렀을 때 그러면 한번 만나볼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잡 단안한 맛이 뒤섞이는 어떤 그런 어레인지 되는 그런 차와도 같다 하는 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요즘 커피를 많이 선호하죠. 커피. 근데 커피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계절이 언제예요? 약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상당히 어울리죠. 커피 색깔과 또 어울리고. 물론 여름에 아이스 커피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커피라는 것은 좀 다른 어떤 여타의 차보다는 어레인지가 잘 되는 차죠. 아이스크림도 올리고 또 믹서도 만들고 이게 잘 섞인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커피는 또 계피 같은 이런 화학적인 재료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죠. 앞으로 또 어떤 재료를 커피에 뒤섞어서 어떤 커피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게 감정을 많이 뒤섞는 그런 연금술사와도 같은 작업실과 같은 그런 장소에서 그런 서로 화학적인 반응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런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그 사람과 내가 조우하거나 서로 감정을 조율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제3의 존재가 다리를 놓아야 그 사람과 만나기가 수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이 더운 여름이 좀 지나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만남이 좀 특별하죠. 내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조우는, 그 소울메이트와의 조우는 좀 더 특별하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새로운 살이 붙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더 가해지든지 어떤 그런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사람과 나는 함께 지내면서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인생의 그 면을 보게 되죠. 경험하게 된다. 자, 우리가 사과가 빨간 사과인데 그 껍질을 깎으면 속이 우리가 볼 때 육안적으로 하얗게 보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한 껍질을 벗길 때 새롭게 보이는 인생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역전되는 어떤 드라마와도 같아.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무미건조한 삶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 경랑 속으로 빠져서 꼭 무슨 카약하는 사람이 물살을 타듯이 솟구쳤다가 곤두박질도 치고 인생의 경험을 익사이팅하게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소설을 한 편 정도 쓰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하고 관계는 드라마틱하다, 얘기거리가 많다, 화제거리가 다양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 뭐 드라마틱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반응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황금 사과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꼭 무슨 첫사랑처럼 불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뭐 서로가 너무 개성이 강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10커플이 그 만나졌다 하면 과반수가 각자의 길로 돌아서는 어떤 그런 그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소설 속의 남과 여처럼 어떤 여운을 남기면서 그 서로가 미워서도 아니고 사랑이 싫어서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꼭 함께 뒤지고 뽑고 이렇게 지내야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헤어져도 그 사랑의 그 아픔이 서로를 또 성숙하게 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맛보게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별이라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만남을 예견한다고 하는데 그 성숙된 아픔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만난다고 해서 다 결혼하고 같이 지내고 이런 것은 아니죠. 서로 일시적으로 또 함께 했다가 또 헤어져도 또 그 사람과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 번은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상처 없는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황금 사과를 선택한 분들의 소울메이트의 그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금의 속성을 가진 분들의 그 소울메이트와의 히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